유방암은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만큼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 한국에서 유독 폭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식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방암을 폭증시키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드리자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대놓고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싼 쓰레기를 그냥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대 뭐 좋다고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아요. 유방암의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아서 무서운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셔서 주변에 유방암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이 말을 제가 하루에도 정말 10번 이상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방암이 안타깝지만 너무 흔하게 된 암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큼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완치 판정이라는 게 사실 없는 암이더라. 왜냐면 유방암은 워낙에 재발과 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계속 남은 평생을 걱정하시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은 완치율과 생존율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운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초기일수록 발견하기가 힘든 이유가 말 그대로 초기일수록 다양하게 생겼어요. 초음파를 보더라도 교과서대로 정해진 얼굴로 암세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기 진단이 굉장히 느리고 결국에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덩어리가 커지면 그때는 유방암이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암으로 되기 전까지 과정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해서 초음파로도 발견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3기다, 2기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진단 당시에 암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유방암은 워낙에 초기에 잘 숨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도 있었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유방암은 1기 이상으로 침습성으로 가면은 발견이 쉬운데 0기 이전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 한국에서 유독 폭증하고 있는데요. 의료 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진단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 환자들부터 속속들이 발견을 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유방암 자체가 출생률과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결혼도 안 하시고 아기도 안 낳고, 즉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계속해서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도 올라가는 것 같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로 한국 여자분들은 또 유독 마른 비만이 또 많아요. 여자분들이 또 운동도 잘 안 하고 내장 지방만 볼록하게 많고 그 안에 있는 내장 지방 세포 자체도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방암을 키우는 인자가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살이 찌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폐경 후 여성분들이 비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MI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키와 체중을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폐경 후에 반드시 19에서 22 정도 정상 범주 안으로 맞춰주셔야지 유방암과 멀어지는 체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유방암 자체가 지방과 고칼로리에 굉장히 취약한 암이에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유방암의 발병률도 올라가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분들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가슴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남자분들도 초음파 제가 해드리고 또 심지어 혹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혹도 떼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남자분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가족력도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식습관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고칼로리라든지 고지방 식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지방세포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기 때문에 또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방암 키울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고, 유방암을 폭증시키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제가 꼽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액상과당, 즉 음료수 말씀드리고 싶어요. 콜라 같은 까만색을 보이는 그 색소 자체가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위적인 합성 첨가물을 가해서 만든 음식들은 당연히 정상세포에 좋을 리가 없거든요. 색소 자체가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긴 해요. 물론 식용색소를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알록달록한 음료수 자체는 피하시는 게 좋고, 색소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는 그 당이거든요. 그 음료수 자체도 흔히 마시는 그 맛있는 맛을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때려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독소를 또 일으키고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드시게 되면은 몸속에서 다이렉트로 당 독소를 일으키게 되고 세포 변이에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있는 알코올도 마찬가지거든요. 알코올도 자체가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아예 대놓고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와인은 몸에 좋니 어쩌니 하는데 다 무늬만 비싼 걸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몸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알코올이거든요. 비싼 쓰레기를 그냥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저 술은 모든 종류를 막론하고 절대 뭐 좋다고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방울이라도 좋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가 고열량 튀김 음식이라고 보고 싶은데,
있는데 튀김 같은 것도 유방암을 키우는 나쁜 음식이 돼 있고요. 길거리에 파는 튀김 다 보면은 안 좋은 기름에 다 튀기잖아요. 하루 종일 우려먹은 시커먼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 덩어리고 나쁜 호르몬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공육인데, 즉 스팸이나 햄과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육 소재에 관련된 고기류는 최대한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발암물질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뭐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서 정상 DNA를 공격을 해서 돌연변이로 만드는 거로 되어 있고요. 컵라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티로폼 용기에 거의 100도 가까운 물을 부어서 먹죠. 이게 아무리 안전하게 뭐 포장을 했다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붓는 순간 환경오염이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막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몸속에 들어오면 다 암세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쁜 식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일회용 용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들을 되게 꺼려해요.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게 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반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옮겨가지고 드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일단 배달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날 것으로 배달시킨 다음에 내가 직접 요리를 아예 해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유제품이라든지 석류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예전에는 석류가 여자 몸에 되게 좋다고 되어 있어서 석류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그다지 좋을 게 없다는 연구가 나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석류 자체도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는 식물성 호르몬을 내보내기 때문에 유방암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과한 석류 섭취는 자제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홍삼도 마찬가지고요. 홍삼도 비슷한 맥락으로 과한 섭취는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적당히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제품 같은 경우, 즉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요거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확립된 게 없거든요. 우유라는 것도 사실은 젖소의 근본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항생제 사료를 먹고 자란 그 우유가 몸에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면서 편하게 아주 건강한 풀을 뜯고 자란 젖소라면 건강한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우유가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치즈가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께는 성분을 보시고 그 출처가 분명한 제품을 드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색과 녹색의 그런 채소들이 유방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에서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녹차 같은 음료 같은 경우도 카테킨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되게 억제하고 재발과 전이도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뭐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대장암도 그렇고 모든 암에서 굉장히 유효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한 섭취는 당연히 카페인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셔야겠지만, 오로지 이제 커피 추출로만 되어 있는 순수한 아메리카노, 커피에도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항암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요. 보통 성인 기준 하루에 2잔 정도를 추천드리는 거죠. 많이 드시면 각성 효과와 함께 뇌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최대한 오후 1시, 2시 이전까지만. 왜냐하면 커피는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드시면 그게 절반으로 없어지는데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녁에 5시에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은 밤 10시가 돼도 커피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카페인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점심 식후까지 커피를 드시고 안 드시는 게 좋고, 녹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음료들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박탈 또는 이제 수면 불균형도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또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교대 근무라고 하죠. 수면 패턴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23.5%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잠을 푹 자야지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흔히 한 번쯤 날밤 새본 적 다 있잖아요. 한 번만 날밤 새도 몸이 망가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건데,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각종 암이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지금 최근에 건강하냐, 이거를 체크할 때 제일 1순위가 잠을 잘 자고 있냐 이거거든요.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유방암은 발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낮 동안에 햇빛을 쐬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합성이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낮 동안에 합성이 돼야지 밤에 불을 꺼지고 내 눈알 속에 빛이 차단이 될 때 비로소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때 세로토닌이 합성이 된 거에 따라서 멜라토닌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려면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햇빛을 쐬면서 즐기시고 밤에 푹 자야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막 나오면서 그동안 내 몸속에 쌓였던 노폐물도 씻겨 내려가고, 나쁜 세포들은 때려 죽이고, 몸속에 쌓였던 돌연변이들 세포들 다 죽여내는 거죠.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가정하에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개운하게 운동 한번 딱 하시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죠. 내 몸을 그냥 하루 종일 굴리시는 거죠. 낮 동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기분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마인드 컨트롤
컨트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 몸을 조금 피곤하게 만드시면 저절로 잠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는 불면증 때문에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간단한 원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절대 안 되더라. 그러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게 더 좋은데 일단 내 마음의 위안을 인위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폭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좋은 음식들은 적당히 드시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방암의 나쁜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최대한 피하시고 몸에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유지하시면서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덜 받는 좋은 생활 유지하시면 유방암에 크게 걱정 없는 생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